자, 일단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쭉 관통하고 있는 문제가 사람 데이터를 저장하는 건데, 뭐 이거 사람 데이터 저장하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자, 그러다가 점점 우리가 C 언어의 문법적인 요소들 하나하나 도움을 받아서 사람 데이터를 저장을 해오다가 이제 C 언어의 문법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배열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런 상황처럼 길이를 알 수가 없으면 우리가 배열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자, 그리고 길이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배열을 쓸 수는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배열의 한계점이 있었죠. 자, 배열의 한계가 일단 길이라는 명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길이가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동적 할당으로 이거는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이 가능하긴 하지만, 자, 근데 동적 할당이라고 또 다 좋은 게 아니라, 배열의 한계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배열의 한계는 또 뭐가 있냐면 추가와 삭제 개념이 없습니다. 배열에는 길이라는 게 한번 정해지는 순간 딱 그 길이로 고정되기 때문에 뭔가 추가를 하거나 삭제할 수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3개짜리 아니다 5개짜리 배열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면, 숫자 배열 이렇게 딱 고정돼 버려요. 이거 사실 나누는 것도 제가 편의상 나누고 나눠져 있지도 않아요. 사실상 20바이트 그냥 딱 한 덩어리로 만들고 우리가 그걸 쪼개 쓰는 방식이죠, 배열이라는 게. 자,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돼 있을 때 3을 지우고 싶은데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운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1, 2, 4, 5 이렇게 되길 바라는 건데, 이 공간 자체를 날려버릴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공간은 고정이에요. 그럼 얘를 지우기 위해서 뭐 0을 넣어보기도 하고 하지만 0은 0으로서의 의미도 있고 뭔가 이런 표현이 안 나오죠. 공백을 넣는다 해도 공백 자체로 그 문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백은 문자지 저장되는 건 다 숫자거든요. 숫자 공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여튼 이렇게 해서 삭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6을 추가하고 싶다, 중간에 추가라는 개념도 없어요. 추가 못 시킵니다. 공간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삭제를 하려면 우리가 삭제를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구현. 배열의 삭제를 구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3을 지우고 싶다. 4를 이렇게 덮어 씁니다. 뒤에 있는 거를. 그럼 3이 4가 되겠죠? 그럼 4가 2개가 되니까 좀 이상하죠? 그럼 또 5를 가지고 당겨와서 덮어 써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거는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죠. 자, 근데 이게 5개짜리면 할만한데, 배열이 한 10만 개짜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를 지워요. 그럼 이걸 몇 번 해야 되냐면 99,998번 해야 됩니다. 이 연산을. 왜냐면 끝까지 다 해야 되니까, 다 땡겨와야 되니까. 이렇게 연산이 많아져요. 배열은 삭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연산이 많아지게 됩니다. 추가도 마찬가지예요. 추가는 반대로 여기 3자리에 6을 추가하고 싶다. 3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6을 추가하기 전에 3을 여기다 이렇게 또 복사를 해요. 4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4를 또 여기다 복사를 하고요. 5도 뒤에다 복사하고. 이거를 계속 복사해서 또 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최종적으로 6을 복사하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좀 끼워 넣기처럼 된 거죠. 추가처럼. 이것도 연산을 해야 돼요. 똑같이 99,998번 정도 해야 됩니다. 또. 그렇죠?
자, 그래서 추가 삭제 개념이 없어서 데이터 입출력이 잦은 작업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배열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 이런 단점들이 있고, 자, 이런 단점을 좀 보완한 게 링크드 리스트라는 거죠. 길이를 자유롭게 신경 쓰지 않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면서 데이터 입출력도 아주 효과적으로 적은 연산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걸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고요. 물론 링크드 리스트는 또 링크드 리스트만의 단점이 있어요. 맞는 건 아닌데, 그래서 필요한 곳에 따라서 적합한 자료 유형을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문제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사람의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몇 개 입력을 받아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무한 반복 돌리는 거죠. 무한 반복 돌리면서 사람의 이름에 0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정답에 저는 이렇게 이걸 하나 더 추가를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0이 딱 하나만 들어왔을 때 종료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요거까지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실행을 해서 최초에 0을 입력했을 때 이 0이라는 게 input name이라는 배열의 가장 첫 번째 칸, 그렇죠? 1바이트짜리 30개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 칸 저장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s 서식 지정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문자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name, input name을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죠? 주소 값이니까. 이 세 가지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0을 입력했을 때 종료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진 않죠. 이거는 임시 데이터 저장, 임시 저장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반복문이 반복될 때마다 계속 다음 걸로 덮어 씌워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지를 못해요. 사람 데이터들을 5명 입력해도 가장 마지막 것만 여기 저장되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잠깐 받아뒀다가 사람 데이터를 저장할 우리가 구조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구조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 부을 거예요. 우리가 하려는 아이디어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파편화된 데이터들, 자, 파편화된 데이터들을 서로 묶어줄 건데 연결을 해서, 그래서 링크드라 그랬죠. 그 연결하는 방식이 앞사람의 주소를 뒷사람이 뒷사람의 주소를 앞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태로 이거를 연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저장할 데이터와 다른 사람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주소 2개로 이 데이터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체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심지어 사람은 어차피 지금 우리가 2개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니까 어차피 구조체를 사용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전 방식 있죠. 이전 방식. 요 문제. 요거. 사람의 나이와 이름 저장하기 구조체 사용한 버전. 이건 우리가 뭐 어떻게 사용했냐면 이런 구조들을 일렬로 연결해서 배열처럼 사용한 거거든요. 이렇게 일렬로. 자,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길이를 아니까 배열로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배열로 사용을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일렬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말은 여러분들이 구조체 하나하나 만들 때 배열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 만들고 필요한 데이터 저장하고, 두 번째에 또 구조체 하나 만들고 필요한 데이터 저장하고, 그 다음에 만들고 저장하고 해야 되는데 다음 거 만들기 전에
지금 만들어진 걸 앞에다가 저장을 해야 됩니다. 다음 거 만들어지면 데이터 저장하고 얘의 주소를 그 앞에다 저장합니다. 다음 것도 만들고 데이터 저장하고 그 앞에다 저장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자, 이거를 할 건데 우리 첫 번째로 어쨌든 뭐 구조체가 만들어져야 되죠. 만들어져야 되고 구조체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사람 이름과 나이와 주소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제가 2번 문제로 드렸어요. 구조체의 저장이라. 요거 한번 볼게요, 문제를. 자, 여기서 좀 요거나 우리가 앞서 봤던 것들이죠. 여기도. 자, 이제 요거를 푸시면 되거든요. 입력받은 사람의 정보, input name과 input age에 들어있는 정보를 구조체 만들어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두 번째로는 여기 구조체 만들어서 저장을 해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게 strcpy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갑자기 두 개의 변수가 끼어 들어왔거든요. 요것만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요거 first랑 last라는 변수를 제가 만들어서 넣었는데 주석에 보시면 첫 번째 사람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라고 되어 있고요. last는 마지막 사람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first인데 자, first가 왜 필요한지부터 살펴보면요. 자, 이게 하나하나의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6명 있는데 자, 두 번째 사람의 주소를 앞 사람한테 저장하는 게 우리가 하려는 일이죠. 자, 세 번째 사람의 주소를 바로 앞 사람인 두 번째 사람한테 저장을 하고 싶고요. 네 번째 사람은 그 바로 앞 사람인 세 번째 사람에 저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보다 앞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 사람한테 저장을 하면 되는데 요 퍼스트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만들어진 사람은 자기보다 앞 사람이 없죠. 얘가 첫 번째니까. 그럼 얘 주소는 저장을 못 하잖아요. 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체가 따로 없어요. 근데 얘는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얘를 찾아 들어갈 수 있어야 물어서 나머지 다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소는 우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앞에 저장할 공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따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 주소는 따로 저장을 해서 우리가 잘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의 주소를 저장할 전용 변수를 만든 거고요.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자, last는 또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이 리스트라는 건 데이터를 추가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추가해서 데이터 추가되면 연결해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읽고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언제든 데이터가 이렇게 6개 있다가 7개 추가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럼 추가되는 이 추가번이 어디에 붙겠습니까? 여기 붙으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도 붙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얘네들은 다 다른 사람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죠. 유일하게 누구만 저장하고 있지 않다? 가장 마지막 사람은 뒤에 사람이 없으니까 비어있겠죠, 여기가. 자, 그래서 추가되는 사람의 주소는 무조건 가장 마지막 구조체 뒤에 붙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규칙이겠죠. 그죠? 구조상 그렇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얘가 붙는 순간 어떻게 된다? 얘가 라스트였죠? 근데 얘가 연결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라스트가 얘로 바뀌어요. 그죠? 꼴찌가 계속 바뀌어요. 꼴찌가 바뀌어야 우리가 또 추가됐을 때 꼴찌도 이렇게 붙이겠죠. 꼴찌가 안 바뀌면 얘가 여기 붙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얘랑 끊기겠죠. 이러면 제대로 연결이 안 되니까 우리는 항상 마지막이 누구인지를 신경을 또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데이터가 추가되면서 꼴찌가 바뀌면 꼴찌를 항상 우리가 바꿔서 꼴찌 변수에 마지막에 주소를 넣어줘야 우리가 얘를 찾아서 다음에 추가되는 애의 주소를 넣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변수가 라스트 변수였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아직은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은. 이따가 연결 작업을 해야 돼. 우리가 구조체를 만들기만 하면 안 되고 이걸 이렇게 저장하면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연결 작업할 때 필요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2번 데이터만 일단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힌트가 1, 2가 있는데, 자, 뭐 힙에 만들어야 되는 건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가 반복문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적 할당 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정적 할당이라는 건 그 지역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역이 끝나면 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정적 할당을 하면 반복문 끝나면 사라집니다. 데이터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얘네들 하나라도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연결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사라지면 연결이 끊기게 돼요. 그래서 함부로 이거를 막 수거하거나 없애면 안 돼요. 아무리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이 구조는 힙에다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strcpy라고 있는데, 자, 이거는 뭐 굳이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이미 받아놨으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그냥 문자열 복사하는 함수예요. C 언어에서 미리 만들어 놓고 제공하는 문자열 복사 함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두 개의 문자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헬로. 자, 그리고 몇 글자짜리 배열, 빈 배열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헬로라는 문자열을 str2 여기에다가 복사를 하고 싶다. 이제 이거는 아닌 거 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 다 아시겠죠? 이건 뭐 되지도 않고요, 그죠? 여기 대입 되지도 않고, 그리고 의미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건. 주소를 복사하려는 시도죠, 이거는. 문자열 복사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 복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str1에 0번째 있는 것을 str2에 0번째 대입하고, 그죠? 1번째 있는 것을 1번째 대입하고, 이거 이렇게 해야겠죠, 그죠? 이렇게 해야 복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가져다가. 근데 이제 이거를 일일이 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부적으로 잘 수행해 주는 게 C 언어의 string.h라는 헤더 파일의 존재예요. 여기에 이제 문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함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쓸 수가 있는 게 strcpy라고 해서 string copy 라는 거고요.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strcpy 여기 원본 주소, 복사할 주소, 이렇게 두 개만 넘기면 여기에 있는 문자열을 여기다 복사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setS에서 str2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죠? 저장이 안 돼 있으니까. 자, 근데 그 위에서 strcpy 이용해서 str1에 있는 것을 str2로 복사해라. 반대로 했나? 반대로 했네요, 제가. 이거를 바꿔주세요. 복사가 바로 돼버리죠.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다가 복사를 하면 나온다. str1에 있는 것을 문자를 하나하나 복사해서 str2에다가 복사해 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럼 str2에 이제 헬로가 들어있는 거고. 사용법가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구조체 하나 만들어서 구조체 안에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사람의 이름을 입력받은
요 TMP 있죠, 요 TMP input name.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저장하려는 곳에다가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바로 복사해 드릴게요. 자, 해서 대강의 설명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일단 요 2번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세요.